건강과 음주 모두 챙기는 애주가분들의 진열장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인삼을 넣었다, 뱀을 넣기도 하고요, 말벌 같은 거 넣기도 하고요, 이상한 거 넣은 이런 당금주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술을 만들었고 도대체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세상의 별의별 신기한 술, 이 술의 기원에 대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류인문학과 트렌드 관련해서 열심히 글도 쓰고 강의도 하는 명욱이라고 합니다. 자, 술의 기원을 알기 전에 먼저 술이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한번 보죠. 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수분과 당만 있으면 완성이 돼요. 이 두 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과일 주스죠. 그래서 과일 주스를 상온에 그대로 으깬 다음에 놔두잖아요. 무조건 술이 됩니다. 과일 주스 안에 있는 당을 공기 중에 있는 효모가 그걸 먹고 그 당을 알코올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탄산이 확 나오게 되죠. 세상의 모든 술들이 다 탄산이 나옵니다. 막걸리 나오고요, 청수도 당연히 나오고, 와인도 나오고요. 이것이 뭐냐? 결국 당이 알코올로 바뀌는 거예요. 당과 알코올의 등가 교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트나 과일 가게 가면은 당도가 쓰여져 있잖아요. 거기에 0.57만 곱하면 그대로 알코올 도수가 나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술은 다 당분과 수분이 있는 주스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언제부터 술을 마셨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술은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누는 것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술은 다 발효주에서 시작합니다. 발효주가 있어야 위스키나 소주 같은 증류주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증류주는 발효주의 아랫단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발효주를 만들어 마셨을까요? 우리 문헌에서 최초로 술이 등장한 것은 고려 말 이숭이가 쓴 제왕웅기라는 서사시예요. 하백의 딸 유화가 해머수의 꾀소가 술에 만취된 다음에 해머수의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가 주몽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막걸리 뭘로 만들죠? 쌀로 만들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술을 다 주스가 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쌀이 주스가 될까요? 힌트. 밥을 오래 씹을수록 어떻게 되죠? 달아지죠. 달아진 밥을 뱉어내서 그대로 놔두면 공기 중에 효모가 들어와서 그 단 거를 마시면서 또 알코올로 바꿔서 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집, 우리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더러워요. 더러워서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씹으면 위생에도 안 좋고 또 정말 많은 내가 막걸리를 만든다 한다면 뭐가 아프죠? 이빨이 더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닌 몇십 명이 씹어서 한 곳에 뱉어서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걸 대신해주는 대표적인 발효제가 바로 누룩입니다. 전통 누룩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전분을 막 쪼개면요, 이 쪼개진 전분이 당이 돼요. 또 여기에 효모도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붙은 효모가 그 당을 알코올로 바꿔줍니다. 즉, 마치 쌀과 물, 밥과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식혜처럼 달달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당분을 알코올로 만들어주는 거죠. 맥주도 비슷합니다. 맥주도요, 보리 주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메가죠. 자, 맥주의 역사를 쫓아 한번 기원전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가장 즐겨 마시는 술 중에 하나가 맥주죠. 자, 근데 맥주의 시장이 빵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맥주의 기원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메르 문명을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라 불리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맥주에 대한 규율이 정해져 있어요. 술 팔고 제일 화나는 거, 외상값 잘 챙겨라는 거예요. 봄에 맥주를 외상으로 줬거든 추수 때 추수한 곡물로 꼭 잘 받아라. 우리 술자리에서 제일 좀 사람들이 많이 화내고 속상해했던 것이 남은 술을 따라주고 자기는 물 마시는 거예요. 즉 뭐냐, 술 양을 속에서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맥주 양을 속에서 팔면 어떻게 됐냐, 물 속에 던져서 거기서 사용을 시켜버렸어요. 또 종교인이 술집에 오거나 또 팔거나 그러면은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요. 자, 근데 당시 수메르 문명의 그 술 문화를 보면은 어떻게 마시냐, 주로 빨대로 쪽쪽쪽쪽쪽 빨아 마십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맥주나 막걸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알코올 자체가 휘발성이 좋다 보니까 휘발성이 좋은 것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다양한 향미 물질을 갖고 밖으로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향미 물질, 특히 단성분으로 인해서 벌레들이 많이 꼬여요. 그러니까 빨대를 넣으면 적어도 위에 있는 벌레는 한번 걸러주는 거죠. 또 옛날에는 걸러내는 기술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유물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또 제거하고 마시기 위해서 가운데 정도 부분에 이 빨대를 꽂고 이렇게 쪽쪽쪽 빨아 마시기도 했죠. 이 수메린의 맥주 제조 방법도 실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빵을 뜨거운 물에 넣고 놔두면 맥주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실은 맥주의 기원입니다. 우연하게 빵을 뜨거운 물에 흘렸더니 거기서 맥주가 나왔더라.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요, 빵을 굽는 제과 전가, 맥주 양조장을 같이 운영합니다. 즉 빵과 맥주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리퀴드 브레드, 액체 빵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자, 빵으로 만드는 맥주는요, 실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중앙아시아 쪽, 저 멀리 우크라이나, 폴란드, 러시아 이런 동유럽 국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막걸리 문화랑 정말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우리는 남는 밥을 가지고 막걸리 만들었죠. 그들은 남는 빵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크바스라고 부릅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989년 우라지미르 공작이 민중에게 먹을 것과 크바스를 베풀라고 한 이 내용부터 나와 있고요. 당시 크바스는 지금의 맥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았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크바스인이라는 말까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크바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도수가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빵을 그대로 녹인 것이 오히려 영양이 많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 음료가 돼요.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국민보건협회는 자양강장제와 같은 병원식으로 사용하게 되죠. 결국 현대 크바스는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알코올 도수가 0.5도에서 1.5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약간 우리나라 식혜와 같은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크바스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나라에 어떤 면에서는 있습니다. 왜? 이 크바스를 보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음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뭐냐? 메콜, 보리텐, 보리탄산 음료죠. 원래는 갈색인데 메가를 구워서 색을 검게 했고요. 또 콜라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즉 메콜과 보리텐은 빵으로 만든 맥주에서 유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꼭 과실이나 곡물로만 만들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짓지 않는 이런 문화권에선, 과일이 열리지 않는 이런 문화권에선 어떻게 술을 만들었을까요? 자, 말을 타고 초원을 이동하는 유목민들 한번 어떻게 술을 마셨을지 또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자, 뭐냐면 바로 우유입니다. 자, 우유에는 유당이 약 5, 6% 정도 들어가 있어요. 유당이 뭡니까? 당인 거죠. 자, 5, 6% 정도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되면은 3% 전후의 술이 되죠. 대표적인 것이 몽골의 말젓을 발효한 술 아이락. 유목 생활을 했던 몽골에서 말은 필수품이었고 그 말에서 나오는 우유를 발효시키면서 영양도 챙긴 거죠. 특히 이제 말의 젓 또한 6% 정도의 당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잘 발효시키면 2, 3%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유주를 만들어냈던 이유가 있었어요. 마유를 생으로 마시면 설사 또는 배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셨죠? 유당불내증이라고. 우유를 생으로 드시면 급하게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서양에서는 생우유보다는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걸로 많이 만들어 먹었고 이 몽골 문화권에서는 뭘로 했느냐? 술로 만든 거예요. 자,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보면 마유주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냥을 해나가면서 버틸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이 마유주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살아있어요. 자, 이런 마유주에 알코올을 빼고 탈취율을 넣은 다음에 당분과 칼슘을 첨가해서 나온 음료가 일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우유 탄산 음료죠. 그리고 한국으로 이어져서 1984년도에 바로 암바사가 나오죠. 그리고 1989년도에 밀키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마시는 이 암바사나 밀키스는 다 어디서 왔다? 몽골의 마유주에서 온 것이죠. 자, 별의별 특이한 당금주, 뱀술은 왜 만들어 마시게 되었을까요? 자, 매실, 오미자, 산삼, 인삼, 말벌, 정갈 등 특이한 재료가 들어가죠.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이런 술들은 증류주에 재료를 추가한 당금주입니다.
자, 그럼 이런 당분주 왜 만들게 되었을까요? 재료의 기운이 술 속에 빠져나와서 침출되면서 약용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 북한의 유명한 술이 뭐 들쭉술, 진달래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뱀술이 가장 유명하죠. 자, 뱀술은 40도 이상의 독주에 뱀을 넣는 것인데 그러면 뱀이 상하지 않고 그 기운만 술 속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약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특히 이제 오키나와의 그 하보슈라고 해서 살무사 술이 유명합니다.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얼음물에 이 살무사를 넣고 기절을 시키죠. 추워지면은 겨울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물에 넣으면 기절을 해버려요. 그 사이에 내장을 다 제거하고 노폐물을 버린 다음에 다시 꿰매죠. 그러면서 몸속에 알코올을 쭉 적셔준 다음에 45도가 넘는 전통 소주를 넣고 1년 정도 숙성한 다음에 마십니다. 자, 그러면 독사 안에 있는 독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알코올도 독성이에요. 독과 독이 만나서 독성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거를 마시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어요. 왜 굳이 뱀술을 마실까라는 거예요. 뱀의 특징은 강인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머리가 잘려도 눈을 움직이거나 입을 벌리거나 그대로 살아있죠. 뱀 같은 경우에는 교미 시간이 5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정말 길고 뱀의 모형 자체가 남성의 성기와 닮아서 사람들이 더 추구했던 거예요. 특히 독사는 더 닮아서 독사로 만든 이 뱀술이 더 인기가 많았죠. 자, 근데 절대로 뱀술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뱀을 잡는 것, 또 뱀으로 술을 만드는 것 모두가 위법이에요. 동물보호법에도 위배됩니다. 또 독사로 만든 술의 경우에는 독성물에 또 중독될 가능성이 있어요. 독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입속에 상처가 있다든지 있으면 훨씬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뱀 그냥 드시면 되잖아요. 왜 하필 술로 마셨을까요? 바로 저장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죠. 냉동고는 더욱더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먹지 않으면 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 속에 넣어놓으면 상하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약재를 넣은 술은요, 약용 효과가 알코올의 흡수력이 물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자, 동의보감에는 술을 약 중의 약, 백약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효를 더 많이, 약성을 빠르게 들어가서 약효과를 빨리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죠. 자, 술은 좋은 성분만 흡수를 빠르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도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약입니다. 좋은 약의 성분도 빨리 흡수시키지만 나쁜 약의 성분도 빨리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사약에 술을 탄 것이었어요. 자, 술과 같이 마시면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이온음료입니다. 이온음료 역시 흡수가 빠르죠. 알코올과 만나면 이온음료도 빠르고 알코올도 빠르고 이온음료 통해서 알코올이 더 빨라져요. 몇 배나 더 빨라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로 드시면 안 돼요. 에너지 드링크와 섞어 드시면 정말 마찬가지고요. 결국 보면 신은 인간에게 술을 줘서 기분 좋게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넘치기도 해줬지만 또 하나 준 거, 졸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술은 적당히 마시라고 알려준 거죠.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배로 폐해가 나한테 온다는 것. 신의 섭리는 거스르지 마시고요. 술을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